안녕하십니까. 네, 수리하는 과정에서 교부제 같은 제품이 들어와가지고 잠시 시간을 좀 내가지고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고자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부품 중에 하나가 우리 시장에서는 보통 시장 말로 네, 천장에 날라갔다, 뚜껑에 날라갔다 뭐 이런 표현들도 많이 하는데요. 여기 이겁니다. 이거 가깝게 좀 보시면 이렇게 글자를 알 수 없고 안에 폭 파여가지고 네, 깨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손상됐다, 깨졌다, 연소됐다, 탔다 이런 거죠. 이 자체가. 그래서 이거 가려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알 것이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갈고자 할 때는요, 부품이 써 있으니까 그 부품, 예를 들어 릴레이라든가 그런 부품명이 있으니까 뒤에도 이렇게 부품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어져 있는 그 부품명이 있어서 그걸 보고 그다음에 따른 걸 가려내는, 교환하면, 교체하면 되는데요. 이게.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부품이 폭삭 깨져가지고 이거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알 것이냐. 네, 거기에 대해서 이번 시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품명을 알아내는 방법은 보통 두 가지라고 말씀드리면, 네, 한 가지는 기술적으로 찾아내는 방식이고요. 또 한 가지는 네, 인맥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술적으로는 그동안 많이 수리를 해와서 경험치 가지고 원포인트로 수리를 하든지 아니면 네, 시간을 투자하여 어떤 그 사이트에서 막 검색해 가지고 그거를 좀 찾아낸다든지 네,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통 기술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네,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제 인맥이죠. 네, 이쪽에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그런 동료가 있어가지고 그 동료한테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먼저 간 선배의 길을 따라서 또 사수나 또는 사부, 멘토 그런 분들한테 빨리 물어봐서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 인맥을 활용하느냐 또는 기술적으로 하느냐. 네, 이건데요. 이 밤에 수리하면서 또 혼자 수리하면서 대화 안 되고 그럴 때 전화해가지고 깰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기술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또 어쨌든 기술적인 부분들이 지적재산으로 머리에 쌓아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기술적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IC는 핀이 7핀입니다. 총 합쳐서 7핀. 뒤에서 봤을 때 여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개. 가운데는 여기 공실, 그러니까 NC라고 해서 노 커넥터가 되겠습니다. 빠져있는 자리죠. 그래서 총 7핀짜리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보통 다리가 7개 또는 핀이 7개. 7핀이냐, 다리 7개냐,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만 어쨌든 7핀이다, 7개다. 이렇게 나름대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역할은요, 이 제품이 무엇이며, 이 이치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그거를 찾는, 그걸 파악하는 거, 일단 분석 능력이 있어가지고, 또 고객님으로부터 대화를 해서 이게 어떤 거라는 걸 알 수 있긴 있지만, 수리 경험상으로, 또 처음에 입문하는 과정, 내 이쪽에 그런 기술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좀 낯설은 그런 걸 수 있거든요. 자, 드리뭉실하게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거 IC고, 이거, 그리고 7핀이다 라는 겁니다. SMD라는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보통 SMD 칩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다리를 구멍이 뚝 뚫어가지고 기판 사이로 건너뛰어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딥형이다, DIP, 딥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검색을 하더라도 모르니까 이거를 그래서 7핀 IC 또는 뭐 딥형 S 저기 뭐 PWM IC 이런 거 자기가 알 수 있는 용어, 단어, 키워드 그런 거를 해서 검색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일단 오늘 밤에 수리를 끝내야 된다든지 부품이 없다든가 할 때는 주문해야 되겠지만 어떤 걸 주문할지 부품명을 알아야 주문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찾는 방식을 이번 시간 요점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색은 이제 스마트폰이나 또는 컴퓨터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부터 이제 구글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부품 판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이트에서 바로 검색을 하실 수도 있기도 하고요. 여기다가 어떤 키워드를 넣느냐, 이제 그게 자꾸, 왜냐하면 처음에 모르니까 배워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런 때에서는 이제 그거를 자체가 이제 검색을 해서 아까 좀 말씀드렸다시피 시간 투자를 좀 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뭐를 해볼까요? 아까처럼 DIP, IC? 이렇게. DIP, IC.
그러면 여기 해당되어 있는 부분들이 쭉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거기에서 찾는 겁니다. 이렇게 LL 파츠에서 모여서 다시 또 D, I, P, IC 종류들이 많아요. 그리고 7핀 찾는 겁니다. 현재 7핀 하게 되면은 어떤 것도 이거는 소켓이라고 그러습니다. 내용물이 저기가 없는 빈 공실처럼 되어져 있는 소켓, 공탕. 그래서 저거는 좀 원하는 게 아니죠. 찾는 게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어쨌든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가긴 합니다. 백 하고 뒤로. 그리고 LL 파츠 아니고도 제가 또 이렇게 보시면 카페 여기 IT 서비스 IT 전자 서비스 카페에다가 공지사항에 보시면 전체 거래소 봤을 때 부품 구입 및 판매처 이렇게 내용 다 보시면 있거든요. 이게 사이트들 데이터시트라든지 그 다음에 구글 데이터시트, 알리파츠, 알리익스프레스, 타오바오, 이베이 이게 쭉 있습니다. 이렇게. 네, 아까 마우저라는 여기 같은 경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펜 같은 경우도 보시면 예, 이런 식으로 마우저 볼펜이죠. 이게 볼펜 같이 생겨져 있는 거 이런 거로. 얘가 이제 반도체 전문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식적으로 좋은 제품들 유통할 수 있는 이런 거 짝퉁이 아닌. 네, 이런 거가 바로 이제 이런 마우저라는 회사 이런 데서 검색을 해가지고 찾아서 산다든지 그런 개념들. 왜냐면 여기서 또 똑같이 계속 찾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여기서 D, I, P, IC 뭐 붙여서 해볼까? 떼고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대면국 누르고 여기 보시면 좌측에 근데 내용물이 자체가 지금 원하는 게 찾는 게 한참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쪽 카메라 잠깐 옮겨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찾는 게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이게 또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여기 있네 이거 이런 거. 근데 이제 여기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거를 다음 과정에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거는 LNK 364PN이네요. 이게 이제 맞냐 안 맞냐 이제 그런 과정인데 여기서도 보시면 이렇게 쭉 봤을 때에 이게 뒤집어서 보면은 이제 어느 쪽이 1번이냐 그런 차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셨을 때에 여기가 1번이다 그러면 1, 2, 그 다음에 3번이 여기 안 보이네 1, 2하고 3번이 빈자리고 그 다음에 5, 6, 7, 8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그러면 이거 될 수도 있겠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저거 하나 그래도 찾아놨네요. 그러면 작본이 담지는 않지라도 어떤 거기다가 좀 적어서 모델명 적어 놓는 겁니다. 계속 다음 페이지에서 또 찾는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아요. 저런 부품들이 이게 이런 부품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경우로 또 뭐 TNY 279도 있기도 하고요. 이런 데서 이렇게 찾는 겁니다. 맞을까 안 맞을까. 왜냐하면 잘못 꽂으면 뻑 터져버리니까 그거 찾는 방법은 일단 여기 컴퓨터에서 해보고 그리고 나서 기판으로 돌아가서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데 때로는 뭐 부품 이런 데 파는 데서 같은 경우도 똑같이 아까 뭐 한다든지 또는 뭐 PWM IC 이런 식으로 찾아가지고 보니까 여기저기 계속 한참 동안 시간 들여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디서 나올지는 뭐 한참 여기도 또 있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7핀이죠. 구멍 하나 벙 떨어져 있으니까. 네, 그래서 찾다 보면은 우리 심청전에서 네, 신봉사 심학교 네, 맨 마지막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심청 아빠 심학교가 이게 그래서 주인공은 항상 맨 마지막에 나오니까 어떤 부분인지 찾다 보면 또 시간이 걸릴 뿐이지 좀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또 못 찾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달아가지고 동작을 할지 안 할지. 그래서 찾는 방식은 이렇게 이런 데서 찾는 것이다. 그래서
PWMIC를 검색을 해서 치든지, 검색란에서 PWM 치든지, 아니면 DIP 뭐 7핀 또는 뭐 7핀 IC 뭐 이런 쳐본다든가, 그걸 나름대로 해서 쳐서 검색을 해가지고, 뭐 구글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서 검색을 해서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하실 수 있다라는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목적지로 바로 한 다음에 이게 뭐냐라고 좀 바로 말씀드릴 수 있긴 있는데, 이제 그거는 제가 수리기 같은 거 할 때 바로바로 한다든가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지금은 약간의 어떤 그 설명을 드리면서 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지적 재산, 네, 그러니까 어떻게 점검을 할 것인지, 네, 그런 과정들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책원관 보면 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1년 동안 배우지 않습니까? 한 과목 가지고. 그러듯이 또 보면은 그쪽 한 파트인데 잠시 주어진 시간 내에서 조금 짧게 설명을 드리는 중인데, 그래도 뭐인가 좀 스킬처럼 설명을 좀 하다 보니까 좀 장황하게 늘어지고 뭐 그런 경우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아니면 건너뛰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IC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번 좀 빼볼까요? 빼는 경우는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IC 빼는 클립이 있습니다. 이게 공군데 이런 거 홈 집어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틈새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꺽대처럼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쪽 틈 집어내가지고 여기도 이거를 쭉 뽑는데, 그냥 뽑히진 않죠. 열로 인해 가지고 뽑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있거나, 아니면은 또 이쪽 틈새 공격, 이런 솔더 어시스트 가지고 그 틈새 공격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작업하기 좋게끔 이쪽에 있는 좀 굵직굵직한 거라든가 빼는데, 여기서는 들어갈 수 있는 부분, 그 컨덴서 캐패시터를 먼저 저는 빼겠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여기서 납을 좀 세나 붙듯이,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좀 많이 연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홀이 있는데 그 홀 자체에 그대로 남겨놓은 상태에서 잘 뽑히기 위해서는 그렇고, 손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때는 이제 이렇게 잡고 열을 양쪽에 같이 대면서 살살 이렇게, 열이 좀 바깥쪽에 좀 밑에 밑면 PCB 기판에 들 닿아 있을 때는 그 기판 밑에 있는 패턴이 일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딸려서. 그래서 부드럽게 살살 이렇게 하시는 게 순리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뺐거든요. 이거는 이쪽에 놓고, 그리고 또 마저 빼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업은 전지 작업으로 IC를 빼려고, 뭐 그렇게 안에도 들어가긴 들어갑니다만은, 이렇게 이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게 종류들이 많아요. 이런 게가 그래서 6개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 그 중에 하나, 이걸 가지고 쓰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보통 솔더 어시스트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약간의 틈이 있으니까 그 틈새, 약간의 틈이 있으니까 그 틈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근데 지금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도 그냥 하면 열 전달 뭐 그런 것이 좀 차이가 있으니까 약간은 납을 세납을 해주거나, 아니면 납된 어서 많이 보셨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는 패스트, 그걸 묻혀서 납을 약간 하게 되면 납땜이 좀 잘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플럭스가 스케일 때 같은 거 좀 제거하면서 그쪽 납 되어 있는 부분만 붙고 납이 안 되어 있고 페인트 칠은 번지질 않습니다. 이렇게 납을 약간은 좀, 물론 납이 이제 소모가 될 수도 있긴 있는데요. 열 전달이 좀 고르게 되기 위해서 조금 더 여기다가 납을 묻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나서 요 홈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살짝만 홈에다 집어넣고, 네, 부드럽게 각도는 이렇게 잡고, 네, 그리고 이게 있으니까 이거를
이쪽으로 튼다든지 또는 이쪽으로 튼다든가 그렇게 틀어서 한쪽 하나 살살살 시소처럼 네, 기울기를 잡아가면서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일단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열을 좀 가해주고, 여기에 이때에 이제 여기 납이 좀 더 많이 묻어 있으면 촉촉하기 때문에 열 식는 게 자체가 조금 덜 그러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열이 좀 어느 정도 깊은 상에도 지금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제끼는 거죠. 빠졌죠. 밑면 봐볼까요? 한쪽이 들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들렸죠. IC 자체가 이건데, 이 IC 이렇게 들렸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이 IC가 고장난 거잖아요. 고장난 거. 뭐, 그렇다고 해서 막 함부로 대로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깊은 손상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이제 잡고, 이렇게 IC를 잡고, 이렇게. 이렇게 뺐습니다. 보시면, 이게 고장난 겁니다. 여기. 그리고 납을 다시 뭐 작업하는 과정은 건너뛰셔도 돼요. 저는 영상을 찍으면서 수리를 좀 하고 있는 중이라서요. 그리고 납 흡입기로 끝에는 좀 부드럽게 이쪽 실리콘 호스로 껴놨어요. 네, 마음속으로 보통 뭐 이렇게 좀 세면서 하기도 그렇습니다. 쭉쭉 빼면 되니까 잠깐 빼는 동안은 이제 멈추고. 끝에 하나 나오네요. 네, 마음속으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뭐 7, 8개 세면서 몇 주 정도 그 시간을, 열을 가하는 시간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프레쉬로 붙여보면은 구멍이 이렇게 뚫렸죠. 네, 그리고 이제 IC 찾아야 되잖아요. 이제 지금 현재 그 내용 자체가 IC 찾는 거니까, 그 빼는 자체는 이제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 편은 다른 편이니까. 일단 그 IC를 빼고 나서 보니까, 여기서 보시면, 여기는 쪽에서 저쪽에 이제 점 찍혀져 있는 자리, 이쪽에 점 찍혀져 있는 홈 있고, 여기가 1번이니까, 여기가 1번이니까, 저 밑에가 1, 2, 그 다음에 4번, 5, 6, 7, 8번. 5, 6, 7, 8번은 패턴상에서 다 묶여져 있네요. 그리고 여기 아까 캐피시터 뺀 자리 마이너스 쪽에 같이 붙어져 있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 또 떼야 되겠네요. 이걸 안 뺐네. 잠시만요. 그러니까 콘덴서 이거를 마저 납땜 한 거에 이렇게 좀 세납을 좀 붓고, 몇 주 정도 했을까요? 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보통 이제 국군 도수체조나 PT 할 때 8달이지 않습니까? 네. 8. 네, 8이 8비트. 진술했을 때 10진수에서 8진수, 8비트. 18 쳤어요. 이제 그는 온도 뭐 시스템 환경에서 자기 인두기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요. 구멍 다 뚫렸죠. 그 방금 뺀 자리는 캐피시터 넣을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자리가 5, 6, 1, 2, 3, 1, 2, 4, 5, 6, 7, 8, 5, 6, 7, 8이 다 붙어 있는 거네요. 여기 소스 쭉 들어가면 이게
컨덴서라고 그냥 부를게요. 컨덴서인데 컨덴서 쭉 보시면 여기가 띠 둘러있는 데가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자리고 쭉 따라가서 보시면 패턴이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5, 6, 7, 8번은 마이너스, 이게 그라운드, 그 다음에 1, 2, 이제 4번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1, 2, 4번. 지금 핀이 8개에서 4개를 다 찾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같은 경우는 하나, 둘, 3개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IC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VCC, VDD. 네, 이런 게 있습니다. 그 IC 일할 수 있는 조건, 밥을 줘야 되니까 밥줄 라인. 네, 그게 5V나 또는 12V. 네, 그런 사이에서 공급이 되게 되는데, TTL 같은 경우는 5V로 다 통일시화되어져 있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데이터 시트에 해당되어 있는 게 이쪽에 뭐 12V가 걸린다든지 또는 5V가 걸린다든지 나름대로의 그 각 IC마다 부분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거기 해당되어 있는 몇 볼트 관계없이 쭉 따라가 보시면 어떻게 하냐. 아까 여기 컨덴서 뗀 자리 하나 있죠.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이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는 뗀 자리가 보시면 여기는 마이너스고, 하나는 플러스예요. 이거를. 그래서 그 자리, 이렇게 보시면 이제 표시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표시되어 있는 중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안쪽이 되겠네요. 기판상에서. 여기는 기판 바깥쪽이고 기판 안쪽이니까 기판 안쪽이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플러스에서 쭉쭉쭉쭉 따라가 보니까 어떤 핀하고 연결되어 있네요. 그래서 1, 2, 2번 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2번 핀. 1번, 2번. 그걸 어떻게 하기느냐. 잘 안 보이면은, 물론 이제 저 옆에 있을 때는 어깨면서 보이기 때문에 그건 쉽습니다만은 확인이 바로바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찍게 되면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1번, 2번. 삐스를 하면서 영음이 되죠. 이렇게 영음. 이게 1번하고는 안 먹고, 그 다음에 4번은 안 먹고, 그 다음에 5, 6, 7, 8번 됐습니다. 그러니까 쭉 따라와서 이게 2번 핀. 2번 핀도 찾았어요. 어떻게 2번 핀이 이 자체 전원 IC 공급사 수된 전원 라인 해당되어 있는 밥줄에 해당되어 있는 VC 대략적으로 뭐 5V에서 12V 들어갈 것이다. 일단 잠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핀이 이제 몇 개 찾냐? 하나, 2개 찾습니다. 1번 핀하고 그 다음에 여기 4번 핀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패턴을 쭉 따라가 보면 더 쉽게 찾을 수 있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긴 있는데요. 그거를 하고 보시면은 여기 동떨어져 있는 거 4번 핀, 1번 핀 말고 4번 핀 동떨어져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여기 같이 붙어 있네요. 여기가 같이 붙어 있고 여기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게 어딘지 모르지만 이제 뒤집어 보면 좀 표시가 나겠죠. 이게 같은 패턴인가요? 아니네. 이거는 저항이라든가 뭐 다이라든가 그런 게 있겠네요. 그러면 패턴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왔는데 여기가 하나, 둘, 세 개 여기까지 찍어보니까 옴수는 조금 나가죠. 제가 오른손 두 보시면 옴수가 여기서는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붙게 되면 0.005인데 그 상태에서 여기서 이걸 찍고 여기서 현재 다리가 몇 핀이죠? 4번 핀이죠. 여기서 4번 핀에서 쭉에서 건너와서 이 자리까지 왔네. 여기 보니까 0.9, 0.7, 옴 정도 0.0007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가 좀 하나, 핀, 둘, 세 개, 여기다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그대로 해서 뒤집어 보겠습니다. 뒤집어 보면은 노란색이 있어가지고 이런 트랜스포머가 있습니다. 이런 트랜스포머 그 자체 우리가 학습되어져 있다. 그러면 알으니까 그럼 코일로 들어가는 자리에서 전기가 해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와 대기하고 있지 FET로. 여기는 FET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간은 FET가 FET가 내장되어 있는 부품 그 IC인갑다. 이 IC에 부품 드레인이 내장되어 있거나 FET가 내장되어 있거나 그런 경우를 우리는 여기서 잠시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따라가면 코일, 트랜스, 여기서 트랜스하고 같은 선이고, 그냥 트랜스 이렇게 건너와서 트랜스 하니까 끊어지진 않았고, 그 다음에 쭉 따라가니까 여기 마이너스라 그랬죠. 그러니까 바깥쪽에 있는 거, 이게 데콘 전압이라고 데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 반대편 몸 안쪽, 기판 안쪽에 있는 게 플러스지 않습니까? 플러스에서 쭉 따라가서 보니까 여기 코일 거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 드레인이 있죠? 드레인까지 왔습니다. 그럼 몇 개 찾았습니까? 여기 그라운드 소스 찾아가는 거 이거 하나 찾았죠? 그 다음에 여기 방금 했던 트랜스 코일 지나가지고 이거 트랜스 코일 속으로 해서 여기로 와서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이 플러스는 어떤 플러스냐면 이게 300V 나오는 310V 나오는 그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전압이 이런 거 보시면 여기가 450V에 450V에 330 마이크로 써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했다 그러면 여기 전압이 220이 들어가게 되면 라인필터 거쳐서 브릿지 다이오드 건너면 여기 걸리는 전압이 보통 뭐 300V니까 그 300V 그 자체가 직류로 좀 바뀌면서 오는 것이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플러스 쭉 따라서
여기 있는 트랜스포머 건너서 여기까지 300V, 여기 4번 핀까지 1, 2, 3번 건너뛰고 4번 핀에 300V가 바로 오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핀이 하나 남았습니다. 1번 핀만 남았네요. 자, 그럼 1번 핀은 놔두고라도 마이너스 해당되어 있는 이거 마이너스는 공통입니다. 여기서 1차단의 마이너스는 공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 하나 찾고, 이게 핀이 4개지만 결론적으로 이게 한 라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5, 6, 7, 8 찾았고, 그 다음에 4번 찾았어요. 그 다음에 2번 찾았습니다. 2번까지 찾았어요. 2번이 뭐냐면, 아까 쭉 따라가니까 여기 뭐였습니까? 여기 좀 많은 캐패시터 해당되어 있는 플러스였지 않습니까? 이게 플러스 자체는 용량이 작으니까 이거 같은 이 IC의 밥줄 라인이다. 이 IC의 VCC 또는 VDD 그 라인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되니까 이제는 그런 부분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아까 찾았죠. 그 구글이라든지 또는 뭐 디지키라든지 마오제라든지 이런 데서 찾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 부분들 찾아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가 미리 시간을 주기 위해서 또 저도 수리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IC를 꺼내 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몇이냐면 268이 되겠네요. TNI 268 IC 하나 꺼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제가 보는 방향에서 점을 찍어져 있는 자리가 있고요. 일단 1, 2, 3, 4, 5, 6, 7, 8 이렇게 됐습니다. 1, 2, 3, 4, 6, 7, 8 5, 6, 5 1, 2, 3, 4 그 다음에 5 빼고 6자 빼고 7, 8 여기 보시면 이렇게 봤을 때에 여기서는 이제 요 전면에서 봐야 되니까 이렇게 전면에서 보게 되면 여기서 점 찍어져 있고 1, 2번 건너뛰고 여기가 한 칸 띄고 4번 그 다음에 5, 6, 7, 8 동일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기에 들어가지도 않지만 자체가 이 부품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들어가지도 않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체를. 그렇다고 뒤로 꽂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체를. 이게 그래서 여기 IC 이거는 아니다 라는 경우를 직접 바꿔주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데이터 시트라든지 아까 그 검색해서 그림 같은 거 좀 봐가면서 이거 구입할 내용이 아니었죠. 이 부품은. 이 부분 구입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구한다 그러면은 이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280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도 홈이 이렇게 되어져 있고, 구멍이 NC 노 커넥터 1, 2 건너뛰고 3, 4번 그 다음에 5, 6, 7, 8 이리 되어 있습니다. IC는 이리 되어 있어요. 5, 6, 7, 8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앞쪽에 홈 있는 쪽에서 1, 2 그래 건너뛰고 4번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여기다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딱 맞네요. 이게 사이즈도 딱 맞고 그냥 구멍도 딱 맞아 떨어지는데요. 이게 이거겠지?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부품 브랜드가 굉장히 많아요. 맞을까 생각을 해보신다 하면 이제 여기 그 자체 핀 맵을 살펴봐야 할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그래서 컴퓨터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화면을 바꾸겠습니다. 네, 컴퓨터에 들어와서 여기서 아까 같이 TNY 280이었나요? 280 치게 검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데이터 시트 보는 쪽에서 하면 되는데, 그것도 제가 저희 카페에 보시면 이렇게 해서, 카페에다가 공지사항 안에 봤을 때 이렇게 올 데이터 시트라고 누르면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TNY280 엔터 치면 부품이 나오죠. 이거를 클릭하면 일단 다운 하나 받아지네요. 받은 상태에서 이거 TNI 274에서부터 280까지 되어져 있는 패밀리고 컴퓨터 화면 안에 다 들어오죠. 이게 자, 이런 상태에서 핀 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4번 5, 6, 7, 8은 여기에 S로 되어 있죠. 이걸 키워볼까요? 이렇게 1번, 2번 그 다음에 한 번 더 킬까요?
1번, 2번, 그 다음에 4번, 5, 6, 7, 8번. 5, 6, 7, 8번은 똑같이 돼 있었죠, 이게 패턴이. 그 다음에 이거 4번 핀 동떨어져 있는 거, 이게 D레인이고. 그 다음에 뭘 찾았습니까? 아까 2번 핀이 뭘로 붙어 있었죠? 콘덴서, 저 많은 콘덴서 플러스 여기도 1번 핀은 못 찾았잖아요. 찾다 안 찾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 맞겠구나. 아니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쪽, 이게 D가 뭘로 들어가 있었습니까? 코일, 그쪽 코일 들어가 있었잖아. 한쪽 끝으로. 이게 패턴 따라가 보면은, 이게. 그래서, 이게 어떤 걸로 이렇게 어떤 걸로 조금 더 볼 수가 있냐면, 여기 있는 드레인. 아까 코일 빠져나왔잖아요. 코일 들어가서 나와서 코일 연결돼 있었죠. 이게 드레인이니까. 이거. 그 다음에 소스는 이게 그라운드지 않습니까?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는 거. 그 소스. 이게. 그리고 아까 뭐 하나 찾았습니까? 콘덴서 있고, 여기 해당되어 있는 게, 여가, 콘덴서에 플러스, 좀 많은 콘덴서에 플러스. 이거 하나는 안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찾은 거예요. 이렇게. 맞구나.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림, 약식으로 되어져 있는 미니 블록 다이그램이, 미니 헤르도인데, 이걸 보고 내부는 블록 다이그램이 이게 내부 블록 다이그램이고요. 이게 여기가 이제 부품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 그 다음에 다리, 이게 핀맵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핀맵. 거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플러스 잘못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안 맞아요. 이게 아까 같은 경우를 하나 더 해보면, 아까는 뭐였었죠? 한번 더 찾아볼게요. 아까 똑같은 거 핀 다리가 이상이 아니라 거꾸로 돼 있었죠. 이걸 확대를 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방금 내 거는 여 3번 핀이 벼었잖아요. 여기는 6번 핀이 이렇게 없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6번 핀이. 그러니까 틀리죠. 안 맞죠. 들어갈 자체도 아니고 이게. 근데 보시면 여기서도 SS 소스라 그런 거 이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드레인이라는 것이 있기도 하고, 기호는 아까도 똑같아요. 기호는. 근데 핀 배열은 고정으로 되어 있지만 핀에 대한 배열이 그 자체가 핀 배열이라고 우리가 기능 배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이 IC는 아니다. 그래서 이 IC에 해당되어져 있는 거, 이걸 좀 줄여서 보시면, 여기 써 있으니까 1번 핀은 어떤, 2번 핀은 어떤 거, 이런 것들이 핀에 대한 핀 펑션, 기능이 있으니까 이걸 보고 어떤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또 개념으로 공부하실 수 있고요. 잘 모르시게 생겼으면 뒤에 쪽에서 복사를 해가지고 이거를 번역기로 돌리시게 되면 또 알 수가 있거나, 아니면 번역이 바로 되는 거 그쪽에서 이용을 해서 할 수도 있기도 하고 그러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품을 찾는 겁니다.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것이 이 IC가 이럴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플러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IC의 마이너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 IC가 하는 일이 뭐죠? 출력. 야가 할 수 있는 것은 출력이니까 데이터를 내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데이터? 펄스는 어디로 나온다고? 드레인. 여기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드레인에 해당되어 있는 거가 여가 이렇게 해서 여기 나오는 거죠. 대기하고 있다가 정작 쭉 빠지는 거. 쭉 빠지고 안 빠지고 역할을 해주는 거는 뭐라 그랬죠? FET인데, 이게는 작품은 FET가 내장되어 있다는 거죠. 그 FET가 내장되어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조금 힘을 많이 써요. 이제 PWM 힘을 써야죠. 그 다음에 그 스위칭 소자도 힘을 써야죠. 그래서 아마 좀 뻑 터졌나 봐요. 이게. 나머지 기능은 여기 ENF를 여기서 또 1번 핀에 해당되어 있는 거 읽어보시면 어떤 조건을 야는 됐을 때 동작을 해주도록 되어 있구나 라는 경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각 걸리는 전압들은 여기 보시면 그 전압 허용 범위가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핀맵은 이렇게 찾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핀이 뭐 274, 그래서 용량 그 자체가 아다터 방식이냐 오픈 프레임이냐 좀 다르기도 하고요. 이거를. 그래서 핀은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이걸 꽂으면 뻥하지 않겠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선 먼저 여기 IC를 꽂아놨기 때문에 그 IC 납땜을 해서 고정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IC 납땜을 해서 고정을 해야죠. 이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 뭐 플럭스, 이게 패스트는 얘가 하게 되면 새까맣게 되는데 이제 플럭스는 그래도 좀 많이 깨끗하니까 이렇게 하면 냄새는 좀 고약합니다 자체가. 근데 납땜은 좀 잘 되죠. 아마 화학약품이니까 건강상에는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은 되어지기도 하고요. 예, 그냥 잡으면 이게 좀 빠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리다 이렇게 놓고 납이죠. 그리고 절전 모드에서 해제하고 삐스를 나네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자동 크레너에다가 인제 팁을 좀 닦고 깨끗한 납을 이렇게 녹여서 됐습니다. 그러면 다리가 하나 이렇게 붙었거든요. 이렇게 누구 말대로 일반인들이 말씀하실 때 이제 용접된 거죠. 우리 이제 납땜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납을 왼손에 들고 이렇게 오른손에 인두기 들고, 예전에 같은 경우는 이제 조국 근대화 기술학 그래서 교복 옆에 옆구리 팔짱 옆에 그 조국 근대화 기술학 그래서 기계 공부 다닐 때는 이제 그런 게 있었죠. 이렇게 납땜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직접 하니까 그래서 수리를 빨리빨리 또 해야 되고 그러면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알고 있는 거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수월하게 쉽게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혼자 할 때는 답답해가지고 기판을 들여다보고 있게 되면 진도가 안 나갈 때 멍하니 불멍, 네, 또 이렇게 호수 뭐 앞에 뭘 바라보고 있듯이, 네, 그런 걸 우리가 보통 뭐 멍 때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게 해도 진도가 좀 잘 안 나가고 물어볼 사람이 없고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흘러가죠. 그래서 수리를 쉽고 편하고 빨리 하고자 하는 것인데, 약간 다리를 제가 좀 놓고 하는 용도가 있어서 이걸 좀 벌려도 되고, 벌린다니까 조금 뭐 좀 그러긴 한데, 어쨌든 뭐 다리를 벌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반뜯으면 그냥 쭉 빠져버리니까. 다리를 또 자르고, 그리고 나서 한번 살짝 이렇게 해주면 자른 자리까지가 이렇게 납이 도포가 되듯이 이렇게 깔끔하게 닿는 면적이 더 넓어지기도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작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는 밑에 이렇게 이걸 놓고, 네, 그리고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세척을, 기판 세척을 하는 겁니다. 그 찐득찐득 모양새도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명색이 후다 그러면 비용을 받고 그런 거라서 더 원칙대로 해야 됐습니다만, 그거 이유는 이제 모양새도 그러기도 하고요. 쇼트 뭐 그런 거라서. 왜냐면 이게 나중에 찐득찐득한 것이 많이 남아 있으면 먼지 끼가지고 또 안 좋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솔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정전기 방지 되어져 있는 솔이에요. 네, 일부 뭐 칫솔로 하기도 하는데, 글쎄요, 뭐 저도 초창기 때는 칫솔 한두 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거 지금 이제 이런 거 쓰죠. 모양 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솔도 이렇게 브러쉬가 되어져 있는 거 있고, 뭐 쇠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하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또 공부에 대해서 차분하게 설명드리는 기회로 하고, 옆에 있다 보니까 말씀드리게 되네요. 그래서 깨끗하게 잘 됐습니다. 쇼트 확인 안 해봐도 눈으로 봐도 이거 공과 핀이 이런 핀과 달리 좀 더 넓기 때문에 납땜은 잘 됐어요. 이거를. 그리고 휴즈는 이거 빼시면 이게 빼시면 여기 써 있습니다. 뭐 몇 암페어짜리 안 써 있는 것도 많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노상하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 써 있습니다. 여기도 휴즈가 몇 암페어라고. 여기 안 보이면 그 반대편에 써 있습니다. 여기 써 있네요. T 3.15. T 3.15.
네, 사기유저 또는 뭐 실리콘 유저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 네, 이 자체 이거가 이제 3.15고 같은 3A 꽂혀 있는 건데, 유리관 유저가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게 3A, 이거는 3.15. 이거 꽂으면 되겠습니다. 좀 널려다치면 한번 좀 오매를 주거나 하고, 좀 오래되는 환경이 안 좋다. 네,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브러쉬를 가지고 그래서 안에 세척을 다시 닦아줘서 페빠라고 그러죠. 페빠, 사파 그런 걸로 해도 되고요. 각도를 약간 다른 식으로 해서 할 수 있게 하고요. 그렇게 해서 안에 이렇게 하면 접촉이 좀 좋아지죠. 이게 오므려주고 좀 더. 그리고 나서 이거를 눌러서 꽂습니다. 들어갔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빨리 전기 꽂아서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막 앞선 자신과 동작이 잘 돼야 되는데, 또 하나 뭔 생각이 들까요? 뻥! 터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같이 동시에 드는 거죠. 생각 자체가. 그 앱을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는 데서 마무리 확인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전원선은 이쪽에 꽂게 돼 있네요. 여기 보시면 NL 써 있어요. 여기서 NL. 여기 꽂고, 그리고 납땜을 하고 뭐 뚜껑이 떨어질지도 모르니까 밑에 이렇게. 이제 보통은 이렇게 한번 작업하고 싹 청소하는데, 근데 그런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 청소기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 그래서 이거 왜냐면 쇠 조각 이런 거가 가수리 했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빠박 소리 나면 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한 건 작업하고 나서는 또 그런 거 많이 작업 밑바 같은 거 할 때는 또 그런 거 그렇게 해서 작업 환경 해놓고, 자, 이번에는 이제 전기를 꽂아 볼게요. 자, 조심하면서 전기 꽂습니다. 네, 많이 듣던 소리죠. 멜로디가 들리면 아우 잘 됐네 라고 생각이 들면서, 자, 이때 이제 보시면 닐레 딸꾹 소리 나고, 이게 그리고 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불이 들어오는 내용들이 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테스트기 가지고 전압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찍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저기를 켜고, 이게 테스트기. 네, 이게 지금 밤에 이렇게 혼자 이러다 보니까 조명 좀 그렇게 됐는데, 이게 그러고 나서 이거는 렌즈는 고압을 찍을 거라서 이렇게 고압으로 좀 바꿔놓고, 그리고 제가 여기 하나 이렇게 해놨거든요. 아까 약간 이게 좀 뜨게 작업을 했는데, 여기 콘덴서 자리. 근데 이게 어떤 쇼트날 수 있기 때문에 이때에 이제 이게 그라운드를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이런 후크, 네, 후크 클립. 이런 후크 클립으로 다리를 한 선, 그라운드죠. 이렇게 살짝 조심해서, 맞은편 플러스가 있으니까 쇼트나지 않도록 다 해놓고, 또 쇼트나면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자리가 그라운드 자리죠. 이렇게 좋습니다. 이때 지금 현재 1차단 접지를 해놨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1차단. 네, 1차단 전압이 좀 높죠. 그 1차단 전압이 높은 자리, 아까 뭐라 했습니까? 드레인이라 그랬죠. 드레인. 그 드레인은 4번 핀, 동떨어져 있는 핀이었잖아요. 그 동떨어져 있는 핀에서 여기는 이제 10X로 이렇게 올려놓고, 고압 쪽에다 이렇게 해서 올려놓고, 여기 이 자리 밀리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찍어볼게요. 찍으면 올라갔죠. 그래서 맞춰서 오토를 불러서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과정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거를 이렇게, 이걸 이제 전압으로 확인한다 그러면, 네, 전압에 해당되어 있는 테스트기 리드봉 자체도 접지 그라운드에다가 같이 이렇게 물려 놓고요. 그리고 테스트기 리드봉, 리드선을 가지고 전압을 찍어 봅니다. 어디를 찍죠? 네, 출력이죠. 그러면 테스트기의 스코프 모드에서 다시 이렇게 바꿔놓고, 출력 전압은 2차단 찍는 겁니다. 2차단 그라운드는, 2차단 그라운드가
콘덴서 마이너스 쪽에 이렇게 조심해서 해놓고, 네, 그리고 여기가 출력량이 되겠네요. 네, 12V. 보통 시장에서는 이거를 릴레이 전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릴레이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하나, 둘, 세 개. 릴레이 전압이 이 전압 받아가지고 이제 중단 열리는 커넥터들 보면은, 네, 5V, 네, IC 같은 경우도 또 5V 사용을 하니까 이게 5V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 나오죠. 이렇게 흔들림 없이. 저기 흔들린다, 네, 전압이 흔들린다 그럴 때는 저 숫자가 막 움직인다 그럴 때는 이제 전압이 출렁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게 자체가 이거를. 여기는 이제 각 저기 그 커넥터마다 그 기능들이 다 다르니까 무조건 전압 나오는 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이 모터 연결했다 그럼 모터 신호를 줬을 때 거기 전압이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저 전압이 나오면 그것도 또한 껐는데 모터가 안 꺼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이론적으로 생각할 때 바로 그런 거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혼자 이렇게 야간에 작업하면서 환경 자체가 밤에 좀 어두컴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나이트를 껐다 켰다 하면서 그렇게 조명이 좀 그런 것 같다고 생각이 들 수가 있겠네요. 이게. 네, 여기서 IC 부품 찾는 경우 좀 어설프게 설명이 들릴수는 모르지만 어떤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찾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뭐라 그랬죠? 네, 인맥. 네, 주변에 인맥이 있게 되면은 바로 이런 그 찾고 뭐 그런 과정을 건너뛰어서 바로 원포인트로 수리가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그 인맥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